한 후보가 가장 약점을 하고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당원 댓글 논란, 그다음에 이제 뭐 김문수 이제 홍준표 분 이른바 뉴라이트에 대한 어떤 이 시민 사관에 관한 이제 자신들의 입장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말하자면은 관심을 끌었는데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장외에서 관심을 끌었어요. 이준석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AI 토론회를 하는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분들은 진짜 정치공학이 아니라 진짜 공학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당원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확실히 이게 그 토론이라는 검증의 장에 가니까 준비된 후보와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후보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대선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록이 확실히 저는 보였다고 보고요. 그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갑자기 부상되신 후보예요. 그렇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정치도 오래 하셨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긴 한데 막상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뭔가 좀 막연한 듯한 준비가 좀 덜 돼 이런 보였다. 느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대선 경선이라는 거는 본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그 준비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이런 장관 인사청문회 하실 때 보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만약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전부 내란이야. 나라를 뺏어가서 송기정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한국 국적이면은 무국적이면 어떻게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우리가 국적을 찾기 위해서.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댓글로 하시지 말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는 만나자 그러면 제가 만날 테니까. 상상력이 뛰어나시네요. 당원들이 비판하는 것 당연히 허용돼야 되고 그거 뒤 캐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되신다면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네, 찬탄 대 반탄, 3대 1이냐, 2대 2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면서 찬탄, 반탄, 2대 2 구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4자 토론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토론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지난 8강이죠. 8명이 겨뤘던 그거는 이제 그 경선은 탐색전의 성격이 좀 있었다면 이거는 진검승부예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로 올라갈 두 분을 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조기 승부를 내서 51%를 얻으면은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는 정말 경계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가장 약점들을 파고드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었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당의 정체성과 이 당의 비전을 어떻게 가야 할지 그건 사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후보가 가장 약점을 하고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당원 댓글 논란, 그다음에 이제 뭐 김문수 이제 홍준표 분 이른바 뉴라이트에 대한 어떤 이 시민 사관에 관한 이제 자신들의 입장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말하자면은 관심을 끌었는데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장외에서 관심을 끌었어요. 이준석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AI 토론회를 하는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분들은 진짜 정치공학이 아니라 진짜 공학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후보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본인의 특장점을 드러냈고 총평을 한다면 어제 그 이번 마지막 4강은 서로가 서로 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내가 후보가 돼야 되겠다는 절박성을 드러낸 어떤 진검승부에 가까웠다라고 저는 분석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상호 검증 토론의 흥미로웠던 대목은 이른바 마수 토론이었습니다. 서로 상대를 지목해서 하는 1대1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후보는 토론을 3번씩이나 하게 되고 또 어떤 후보는 한 번밖에 토론을 못하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사실 그 마수 토론을 통해서 누가 누굴 가장 경계하고 누가 누구로부터 표를 뺏어오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토론이었다면 이제 어제는 4자가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이제 마지막 토론이다 보니까 이른바 진영이 같은 진영 내 찬탄과 반탄으로 나왔을 때에서조차도 경계하는 모습이 굉장히 뚜렷했다. 특히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역사관을 검증하는 그 대목이었다든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12월 3일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해서 추궁하는 이런 토론들은 언뜻 보기에는 같은 편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경선 막바지에 치열한 어쨌든 이제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경쟁은 끝났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당원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확실히 이게 그 토론이라는 검증의 장에 가니까 준비된 후보와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후보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대선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록이 확실히 저는 보였다고 아. 보고요. 그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갑자기 부상되신 후보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정치도 오래 하셨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긴 한데 네. 막상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뭔가 좀 막연한 듯한 준비가 이런, 좀 덜 네, 돼 이런 보였다. 느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대선 경선이라는 거는 본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그 준비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이런 네. 걸 또 한편으로 느끼게 해준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같은 찬탄 반탄 진영끼리의 대결도 좀 볼만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토론에서 찬탄과 반탄의 대결이 좀 구도가 명확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하면 당하셨습니다. 상처받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물으셨는데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예, 많은 원인이 시간이 있습니다. 다 줄곧 반복해서 대단히 많은 숫자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예, 어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같은 진영끼리의 대결도 좀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뭐 전략이 숨어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전략도 전략이지만 절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2차 경선을 가름하는 구도가 네. 당원 투표 50과 그다음에 여론조사 경선 50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론조사 경선 50도 말하자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상 당원 투표 50에 당원 투표 30 거의 80에 수렴하는 당심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탄핵에 대한 지금 어떤 입장이냐, 지금 또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야 하냐,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죠. 네. 더더군다나 1대1로 맞붙은 게 여기서 과반이 안 나오면 이제 1대1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의 세력 균형이라든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 추이를 놓고 볼 때 예. 저는 뭐 지금 탄찬 쪽에서 한 명, 반대쪽에서 한 명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의 그 말하자면 정확한 이 그 서로 간의 검증들은 이 당에 어떻게 나가야 할 그런 캠페인까지도 사실은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이제 상대편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네. 이재명 후보 저는 4글자 이상 꺼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란 종식 딱 이 4글자 꺼낼 겁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이 후보가 정리된 사실 후보가 정리된다는 거는 네. 이 당의 캠페인 방향이 정리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토론은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확실하게 내가 인정도 받겠지만 또 여기서 그게 근거가 되어서 내가 후보가 됐을 때 이게 당의 입장과 또 나중에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자기의 또 확실한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었고 네. 저는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는 후보는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했고 홍준표 후보는 한 반 정도 자기가 자기가 대표가 되면 후보가 되면 해보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그 측면은 이번 투표에서 굉장히 좀 상당 부분 반영될 거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대선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윤희숙 연구원장의 발언도 화제가 됐었고 그 국민의힘이 이제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제 후보별로 입장 차이가 약간은 있었지만 경선이 끝나고 네.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이제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거리두기, 더 나아가서는 뭐 단절 이게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본선에 갔을 때 어쨌든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지금 내란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끌어안고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거리두고 더 나가서 단절하는 거다. 예. 사실 그 포문을 윤희숙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 저는 열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당연히 경선을 가게 되면 네. 당원들의 정서라는 게 있긴 하지만 국민이 이 경선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후보별로 어쨌든 윤 대통령과의 그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장이 나뉘게 되고 또 강성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후보도 생기게 되고
또 눈치는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본선 확장성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가야 된다 이런 후보도 있을 거고 사실은 그런 정치적 부담을 당의 지도부가 전 짊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탄핵 직후라도 그 전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의 당적 정지 윤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주고 후보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연스럽게 예. 이게 이제 본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줬어야 되는데 당의 지도부들도 다 눈치를 본 거죠. 결과적으로 선출된 후보,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무 우선권이 후보에게 있거든요. 예. 당 대표의 권한을 사실상 후보가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저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를테면 윤 대통령의 뭐 탈당을 권고하거나 혹은 뭐 직권으로 이 당기를 소집해서 출당을 하거나 예. 이런 조치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국민을 설득할 도리가 없다. 이 대선에서. 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온도차가 있지만 막상 경선이 끝나고 본선으로 가게 되면 그건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불가피하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건너야죠. 이거는 사실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이제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 자체가 캠페인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네. 후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후보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다음에 또 어떤 입장을 최종 취했는지가 결국 당이 그걸 보완해 가지고 그걸 선거 전략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걸 국민 앞에 내놓는 과정이 이제 본선이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종의 윤희숙 원장의 말은 저는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그 방울을 단 거죠.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당 지도부도 여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좀 애매한 표현으로 한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내가 말한 건 아니지만 네. 존중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은 경선에서 후보가 선출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입장 전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 분명한 거는 성공한 대통령, 즉 우리가 5년 단임제잖아요. 성공해서 이제 정권 5년 이후에 선거가 나와서 이 정권을 넘겨주냐 마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성공한 대통령도 자신의 당 후보에게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정치사의 한 문화였습니다. 네. 그런데 파면된 대통령,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나와서 지금 사실상 보궐선거 같은 이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을 제공한 대통령이 말을 밟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가서는 사실은 중도의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홍 후보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뭐 사과 문제도 내가 이제 후보가 되면 얘기해 보겠다는 얘기는 본인이 후보가 됐을 때 완전하게 입장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안 한 분 하나가 김문수 후보인데 예. 저는 설령 김문수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얘기 할 겁니다. 바뀔 왜냐하면 거라고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은 생각과? 존중은 하되 우리가 이긴 다음에 예. 다시 우리가 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자, 복원해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런 부분 사과 혹은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부분은 당의 경선이 확정되는 순간 네. 저는 이 문제는 정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